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도 정치와 농민 봉기를 할 거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영조와 정조의 정치 다음의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치와 그 다음에 탕평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영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태생이 조금 미약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권, 자기의 형을 죽였다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으니까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자 여러 가지 노력을 실시를 했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완론 탕평책을 첫 번째로 썼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썼었는데 처음에는 첫 번째로는 뭐였었냐면 백성들의 군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쵸 1년에 두 필에서 한 필이면 군대를 면제해주는 균형법을 실시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였냐면 지나친 형벌을 금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마에 글씨 쓰기, 무거운 돌로 이렇게 허벅지를 누르기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조금 돌보아 주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였었냐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뭐를 설치했었습니까? 그렇죠. 신문고를 설치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영조 때 나온 저서와 정조 때 나온 저서가 세계로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도 한 번쯤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책 같은 경우는 지나친 형벌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대전을 다시 만들죠. 그렇죠. 속대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한국학 백과사전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동국문헌비고라고 하는 책도 있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정조 같은 경우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조는 강력한 왕권을 성립을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인재를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신분에 상관없이 학교를 하나 만들었었네요. 학문연구기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규장각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만드는 정책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학문도 연구시키고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의 문에 대한 인재를 뽑았다라고 하면 무에 대해서 인재를 뽑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국왕의 친위부대였다. 장령령을 설치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 수원화성. 그래서 수원화성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으나 갑작스럽게 죽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금난 정권을 폐지해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려고 했었다라는 것도 봐두시면 참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정조 같은 경우도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문이고 탁지지 그 다음에 대전 통편과 같이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책의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영조와 정조 같은 경우는 탕평책을 실시를 해서요. 자, 붕당 정치를 완화시키려고는 했으나 여기에서 보시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붕당 정치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왕이 주도해서 지금 정책을 이렇게 내어놓은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분당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이때 숙종 때 나타났던 분당 정치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내가 권력을 잡으면 상대방의 당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어떻게 했다라는 것,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것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조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정조의 아들은 너무 조그만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조선의 정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는 게 목표이고요. 조선의 정치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의 정치로 인해서 나타난 정치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 백성들의 삶 역시도 여러분들은 꼭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조와 정조 한번 볼 텐데요. 자, 영조와 정조 고른 정치를 추구했대요. 무슨 책? 탕평책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강력한 왕권으로 누른 것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영조와 정조가 죽게 되면 이것은 다시 어떻게 되더라? 문제점이 다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 자, 그래서 고른 정치를 추구하였다. 무슨 책? 그렇죠. 탕평책이었습니다.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탕평책을 추구하였다라는 것. 강력한 왕권으로 누른 것이었고요. 자,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 붕당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왕권으로 눌렀다라는 것. 그래서 붕당 글씨를 못 알아보겠죠. 붕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왕권으로 눌렀다라는 것. 그래서 정조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니까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초딩 때 배웠어요. 왕이 어렸을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르면 어머니인 대비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나무 발을 두고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슨 청정이었었죠? 그렇죠.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대비였었죠. 그러면 대비 같은 경우는 대비가 이제 왕의 정치를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러면 대비의 발언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적 영향력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세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왕비의 집안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외척의 집안 세력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굉장히 세진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렴청정이 시작이 되면서 외척 가문의 세력이 세진다라는 것. 그래서 정조가 죽고 나서는 이제 수렴청정이 시작되면서 외척 가문의 세력이 커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3대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 헌종, 철종 때 이 3대 60년 동안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도 정치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도 정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 소수의 가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외척 가문이겠죠, 당연히.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고위 관직을 가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상설기구화 되었었고, 그 다음에 여진족과 외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적 기구가 있었고, 자,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 기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냐면 상설기구화, 항상 설치되어 있는 기구로 변했고, 삼정승들이 여기에서 임진왜란에서 계속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여기에서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었었죠? 그렇죠. 비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도정치기 때 비변사를 어떻게 하냐면 외척 가문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변사를 근거지로 해서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조선의 모든 정치를 얘네들이 좌지우지하더라라는 것.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 때를 무슨 기라고 부른다라는 것. 세도 정치기라고 부르고요. 이 세도 정치기 때는 외척 가문이었던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비변사를 근거지로 삼았다라는 것. 그래서 순조 때는 안동 김씨, 그래서 헌종 때는 풍량조 씨, 그 다음에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문이 무엇인지는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안동 김씨와 풍량조 씨가 그 당시에 굉장히 세력이 셌구나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 보겠습니다. 과거제가 마비가 돼요. 자, 세도정치기의 목적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었죠. 정치적인 권력을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능력 위주의 과거제 시험이 쓸모가 없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권력을 가졌어요.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이제 또 뭐를 갖고 싶겠어요? 당연히 돈을 갖고 싶겠죠.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직들은 어떻게 하냐면 관직을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관직을 샀다가 판다라는 거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만약에 정승이다라고 하면 그래서 삼정승 중에 하나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만약에 1억 원을 주고 그 다음에 관직을 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살매자, 팔매자를 써서 매관, 매직이라고 해요. 관직을 어떻게 하냐면 사고 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1억 원 주고 선생님한테 관직을 샀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관직을 샀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직을 1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1억 원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관직을 샀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직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 돈에 대해서 이제 다시 원금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원금 어떻게 회수하실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방의 대전 지역의 원님 자리를 주었어요. 수령 자리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쵸. 세금을 거두겠죠. 얼마치를요? 적어도 1억 5천만 원 이상 정도를요. 최소 1억 원 이상은 거두셔야 되겠죠. 왜요? 자기의 원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중앙에서 과거제가 마비가 되고 매간매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 관직을 산 사람들이
이 관직에 대해서 본전을 찾자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수탈을 하고 세금을 말도 안 되게 많이 걷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정의 문란이라고 불러요. 세 가지의 정의 문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전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전정 같은 경우는 뭐냐면 땅에 대한 세금이에요. 전자가 밭전자죠. 자, 밭전자인데요. 자, 토지 1결당 20마리인데 토지 1결 같은 경우는 토지의 단위입니다. 토지요. 그 다음에 20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쌀의 단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토지 한 평당 그 다음에 세금을 뭐 20만 원을 거둔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0말만 거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수령이 되었을 때는 30말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말은 나라한테 주고 그 다음에 10말은 자기가 갖겠죠.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20말 플러스 어떻게 하냐면 알파를 붙여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돈을 더 받는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 토지에 대한 세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토지는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토지여야 돼요. 왜냐면 이 토지에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낼 수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내야지만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한 황무지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졌었고요. 자, 그 다음에 군정 같은 경우는 군대에 대한 세금이겠죠? 여러분들 군대에 대한 세금 배웠어요? 영조 때 만들어진 무슨 법? 균역법이 있었죠. 1년에 한 피를 토를 내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군대를 갔을 때는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군대는 누가 가는 거예요? 16에서 61세의 정남인데요. 자, 16에서 61세의 정남인데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요. 16에서 61세의 정남 중에서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인 남자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16에서 61세의 나이가 맞는 남자,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남자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남자는 나이가 맞는 남자예요. 그런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황구첨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황구 같은 경우는 입이 어떻게 되냐면 황색이라는 뜻이에요. 누런색이다라는 뜻인데 자 보시게 되면 자 오늘 굉장히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금도 수업을 진행하다가 원계 선생님이 잠깐 들어오셨었고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 알림도 오네요. 자 황구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요. 아기가 보통 뭐냐면 아기가 지금 막 침을 흘린다든지 이런 것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고 저도 아기 때 그랬을 거예요. 어머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침을 흘리고 잤어요. 침을 흘리고 잤을 때 아침 어떻게 됩니까? 하얀색으로 되든지 그 다음에 이 침이 오래되게 되면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 잎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옛날에는 아기한테 표현을 했어요. 아기들이 침을 많이 흘리니까 그 조선시대 때는 많이 닦아줄 수가 없잖아요. 손수건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기의 상징이 뭐였냐면 누런 잎이었거든요. 침자국이 있는 잎. 그러면 이걸 왜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기한테 군대를 가라고 어떻게 하냐면 영장이 날라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1살짜리 아기가 군대를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를 내라는 거예요? 한 필짜리 균역법을 내라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만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 황구라고 하는 것이 아기입이라고 했습니다. 아기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 아기한테 군대를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금을 또 내라라는 뜻이었겠죠. 그럼 백성들의 삶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백골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말 뜻에서 알 거예요. 백골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해골한테 뭐를 거둔다라는 겁니까? 포를 거둔다라는 것이요. 포를 거둔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해골한테 죽은 사람한테 군대를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이것도? 말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세금의 징수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막 아기한테도 세금을 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은 조상한테도 세금을 내라고 하게 되면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죠.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이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의 포를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떠맡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도망을 가서 세피를 못 냈어요. 그러면 이 옆집이 세피를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군정이고요. 군대에 대한 세금. 자,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거는 뭐냐면 제일 피해가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적어주시면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피해가 컸다라는 것. 피해가 컸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고리대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고리대가 아니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잠시만요. 수업에 굉장히 난항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릿고개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언제 추수해요? 가을에 추수를 하죠. 가을에 추수해서 우리 밥 많이 먹었어요. 겨울에도 추우니까 안 나가고 밥 많이 먹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봄에 씨 뿌리고 나서 한 5월 달쯤 되면 가을에 추수했던 게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그래서 너무 추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냐면 5월 말쯤에 되면 이제 보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게 되거든요. 보리를 이제 수확을 해요. 보통 보리는 언제 수확을 하냐면 겨울에 씨를 심고 그 다음에 보리를 모내게 할 때 우리가 수확을 해요. 그러면 보리가 이렇게 다 수확이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봄에 좀 배고프잖아요. 많이 배고프겠죠. 어쨌든 그 쌀을 다 먹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보리가 날 때까지 이 굶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릿고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지내냐면 그냥 무작정 굶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너네 세금을 내줬으니까 우리 오늘날로 치면 복지 서비스를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자체가 뭐냐면 원래는 보릿고개를 어떻게 하냐면 현명하게 보내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나라가 돈을 빌려줍니다. 봄에요. 봄에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언제 갚는다라는 뜻이에요. 가을에 납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라에서 돈을 빌려줄 때 나라가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아, 큰 돈 한탕 해먹어야겠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겠죠. 백성들한테 더 열심히 세금을 내야지 이렇게 하면서 서비스로 준다라는 말 아까 했었죠. 그러니까 이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국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쁘게 이용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처음에는 이자를 조금밖에 안 받았었는데 이때 세도 정치기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라가 갑자기 러시안 캐시 뭐 이러한 대부업자로 변화하는 거예요. 1년에 100%의 이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돈을 100만 원 빌렸으면 돈을 갚을 때 200만 원으로 갚아야 되는 거고 돈을 만약에 1억을 빌렸으면 2억 원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수탈하는 수령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 울며 겨자 먹기로 배고프니까 돈을 억지로 빌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 이자를 내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굶고 막 힘없이 있죠. 그럼 나라에서 얘기를 합니다. 억지로 돈을 빌려줘요. 그러고 나서 가을에 이자를 무지하게 많이 받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이 가장 피해가 컸고요. 전정, 군정, 환국 이 세 개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세 개의 세금이라고 해서 세 개의 정이라고 불러서 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세도 정치기 때는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봤을 때도 이 세도 정치기는 올바른 정치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이게 나라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를 일으키가 좋아요? 그렇죠. 내가 굶어 죽으냐? 난을 일으켜서 죽나? 똑같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첫 번째로는 난을 일으킬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 생이 너무 힘들죠. 이 생은 똥망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다른 세상을 기다릴래 라고 하면서 내 삶은 지금은 끝났지만 다음 삶을 기다릴래 라고 하면서 다음 생애를 기다리는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도 정치기의 가문이 아닌 다른 양반들은 봤을 때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학문들을 마련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 성리학을 외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살기 좋도록 실용적인 학문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실학이라고 하는 것도 발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세도정치기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도정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세도정치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게 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90쪽에 보시면 이렇게 밑에 보시면 연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조 때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호란을 적으시면 되겠죠. 키워드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호란이라고 하는 것을 적으면 되겠고, 효종은 무엇이었습니까? 효종은 무슨 정치? 그렇죠. 북벌이었죠. 어디를 공격하자? 청나라를 정벌하자라는 거. 현종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당 정치가 시작되는데 점점 심화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씨앗이 보여요. 어떤 씨앗? 서로 남인과 서인이 화합하지 못하고, 그 다음 서로 공격하려고 했던 거. 무엇이었죠? 무슨 논쟁? 예속 논쟁이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숙종 같은 경우는 이제 숙종 때 되면 서로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붕당 정치가 변질되던 시기죠. 그래서 숙종 때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대요. 무슨 국? 환국이었습니다. 환국. 자, 경종 죽었음. 계장mon가 감을 먹고 영조가 독살했을 거라고 의심함. 하지만 영조는 이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했음? 왕권을 강화했음. 무슨 정치를 통해서? 탕평 정치를 통해서. 정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탕평 정치했음. 영조 연표 길죠. 왜? 52년간 재위를 했으니까. 자, 세도 정치 3대 60년간. 그래서 순조 때는 안동김씨. 그 다음에 헌종 때는 풍양조씨. 그 다음에 철종 때는 안동김씨. 이렇게 세도정치였고, 그 다음에 세도정치는 이때 백성들 돌봤다, 돌보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졌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1쪽에 세도가문 보겠는데요. 자, 이 세도가문 같은 경우는 보시면 비변사를 근거지로 해서 고위관직을 독점했다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변사, 당상,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요. 자, 여름날에 술을 마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떵떵거리는 수십 집안이 대를 이어가며 공록을 먹는다 라고 하면서 자, 이 대여섯 집안이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제 세력을 휘두르는 대여섯 집안 제상자리, 대감자리 모두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관찰사, 절제사까지 다 차지하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높은 세도 가문들이 어떻게 하더라라는 것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 텐데요. 자, 그 다음에 세도정치와 농민봉기인데요. 자, 세도정치와 농민봉기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요. 자, 이 삼정의문란이라고 했는데 삼정 세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전정, 군정, 환국이었습니다. 전정은 땅에 대한 세금, 그 다음 군정은 군대에 대한 세금, 환국은 이자라고 했습니다. 보릿고개를 이겨내기 위한 것. 자, 자료 1에 나타난 군포의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갈반마을 젊은 여인 울음도 서러워라 라고 해서 관청의 문을 향해 울부짖다 하늘 보고 호소하네. 군대 간 남편 못 돌아옴은 있을 법도 한 일이나 그 다음에 얘부터 사내가 생식기가 잘렸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노라라고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에 주십시오. 자,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상복 입었고 그 다음에 갓난아인 베냇물도 안 말렸는데 베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첫 번째로 하는 것. 그래서 강아지들 보통 미용할 때 첫 번째 미용을 베냇미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어린지를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대 1은 군적에 실리다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군인 간 남편은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없다라는 거죠. 근데도 새가 군대를 가라고 영장이 날라왔다라는 거.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상복도 입었대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군대 가라고 왔대요.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죠. 세금 내라는 말이었죠. 이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했던 거? 그렇죠. 백골징포였죠. 백골징포. 자, 그 다음에 갓난아이 베냇물도 안 말랐대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였습니까? 갓난아이 입이 황색이래. 황구 첨정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군정의 폐해를 나타내는 것 세 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2번 보겠습니다. 자, 자료 2번 내가 다산에 살면서 정약용이죠. 전부 다. 자, 정약용이 쓴 책인데
자, 시골 백성이 곡식을 받아 짊어지고 지나가는 자를 일찍이 본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백성들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야? 백성들의 삶이 어렵다라는 것. 백성상 어려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성 삶이 어렵다라는 것. 어려움. 자, 그래서 이 백성 삶이 어렵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겨울이 되면 곡식 5에서 7석을 억지로 쥐어 짜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 쥐어 짜면 맞으니까 권장으로. 자, 무릇 환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린다라는 뜻이다라는 것, 갚는다라는 뜻이래요. 자, 그러면 가져가지 않으면 되돌리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 갚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억지로 빌려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억지로 이렇게 갚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다. 백성들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하면서 뭐의 폐단을 지적한다라는 것? 그렇죠. 환곡이다라는 것. 환곡의 폐단을 지적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도정치기의 동영상도 참고로 하신 것도 잘 보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수업을 잘 들으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종소리였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